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감리위는 안건의 방대함과 중요성을 고려해 다음 회의 때부터 대심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가급적이면 이달 내 심의를 종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LG가 구본부 회장의 외아들 구광모 상무의 등기이사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LG그룹은 다음 달 2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임이사 선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경영 승계 작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가 2014년 땅콩 회항 당시 기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에 대한 징계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법원 판결 내용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란 한편 여론 악화를 의식해 뒤늦은 징계 처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분기 사상 최대 인원의 출국으로 해외 카드 사용 금액도 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50억 7천만 달러로 한국은행은 겨울방학과 설 연휴 등 휴일이 증가함에 따라 출국자 수가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전일장에서는 고위급 회담 연기 이슈에 급락했었던 남북 경협주들이 오후 들어서는 북한 노동신문이 미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반등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안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이탈 이어지면서 약보합으로 정리가 된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분석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목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봉주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분의 전문가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일 계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남북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북한 관련된 문제도 계속적으로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강민 전문가님, 일단 남북 경협주들이 이전에도 가장 이슈가 있었고 최근의 흐름은 뉴스에 너무 이렇게 좀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등락이 심합니다. 그래서 상승과 급락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절대적으로 주가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한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폭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면은 역시 뉴스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임은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북한에서 어떤 태도 변화가 있어서 지금 좋지 않은 흐름도 보이고 또 반등이 나오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 정도만 접근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투자자분들은 또 이 남북 경협주들을 테마주로 좀 짧게 끊어가실 생각에 좀 급하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조정받았을 때
때 그때 접근하시고 현재 부근에서는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항상 자제하셔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코인에 대한 소식 들려주실 분입니다. 은호연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갑자기 쏟아진 폭우처럼 암호화폐 시장에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알트코인들이 같이 조정을 받은 뒤 반등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조금 약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주식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자기만의 이제 기준을 갖고 목표로 한 매수 가격이 오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슈 점검 시간에 최근 이제 논란이 된 어떤 신규 코인 상장 관련된 그런 이슈를 좀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잠시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날씨에 빗대어서 또 코인 관련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이해가 쉽게 빠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클린 시간으로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상담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합니다. 이 두 분께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2426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은요. 캠트로스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캠트로스 매수가 3,8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하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캠트로스는 보합권 마감이네요. 3,6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횡보성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적정 주가와 추세 확인해 볼까요? 네, 캠트로스 종목 적정 주가 3,900원, 오늘 종가와 거의 유사한 그런 가격대입니다. 일단 뭐 비교값은 0.94, 소폭 저평가되어 있지만 지금 가격이 적정 주가와 같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긴 흐름으로 보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박스권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좋지 못했고, 그러면서 중기 추세 지금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 돌파 시도는 했지만 돌파를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면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지는 상황이고, 적정 주가를 좀 비교해보면 현재 부분과는 거의 좀 유사한 흐름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3,8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선 손실을 보고 계시고, 차트상으로도 거의 횡보성의 형태가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익 관리 좀 어떻게 해볼까요? 네, 진단을 말씀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강하게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죠. 아무래도 최근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역시 바이오 그리고 대북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그쪽으로 워낙 그 유동성이 몰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테마주들이 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씩 움직이면 나오는데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가기는 아직 그런 흐름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흐름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를 그렇게 뭐 잘못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3,8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최근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흐름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밀리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하락하고 저점을 이탈하면은 그때는 손절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손절 10% 해주시고요. 반등이 나와도 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5%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반등 나오면 10% 정도만 상승을 해도 적당한 상승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긴 흐름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긴 흐름을 보면은 거의 최저점 부근입니다. 사실 이렇게 특정 테마에 있는 종목들을 언젠가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지수의 흐름만 무난한 흐름이라고 하면은 저점에서 묻어두면 되는데, 지금은 지수의 흐름도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크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버티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수의 흐름이 향후에 또 크게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묻어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수의 흐름이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중기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만 대응을 하시고요. 향후에 지수의 흐름 그리고 전기차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캠프로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일단 단기 흐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드렸고요. 향후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좀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의 그 종목에 대한 업종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10%, 위아래로 10%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4969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수가 1,350원의 비중 30% 전망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두산 인프라코어는 2% 넘게 빠지면서 1,7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상승한 이후에 어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적정주가와 함께 추세 확인할까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 적정주가 25,700원, 비교가 0.42, 약 절반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4월 달부터 이제 단기 저점을 찍고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기 추세는 여전히 지금 하락 추세인데 단기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계속 위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추세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단기 추세 위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기는 하락 추세이고 단기는 상승 추세에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8,000원대 초반대에서 일단 11,500원대 부근까지 상승을 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 일단 오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단기로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전에 매도하시거나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했던 부분은 역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대북 관련주로 조금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건설 관련주들이 최근에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 현재 주가의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악재가 발생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오늘 대북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어쨌든 북한에서 이 태도 변화가 생기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완벽하게 회복하기에는 좀 힘들다. 그래서 언제라도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이제는 테마주를 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접근은 자제할 가능성이 높고요. 조정을 받은 종목들에 대한 접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매수가가 좋지 못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저점에서 반등이 상당히 나왔는데 추격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일단 운이 좋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수익권에 있으니까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길게 봤을 때는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발생했을 때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이 단기만 상승한 게 아니고 2016년부터 꾸준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두산밥켓이 상장하면서 그런 기대감들도 있었고요. 또 두산그룹이 유동성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는데 어느 정도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라서 그런 것들이 주가에는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고 단기적으로 급등한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 상태다. 가격 매수가 자체가 높다고 봤을 때는 단기로만 짧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거죠. 하락했을 때는 역시 본전에 정리를 하고 확실하게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 지금 시장 상태가 어수선한 흐름 그리고 테마 자체가 지금 북한 관련한 어수선한 뉴스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짧은 수익 정도만 노리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10% 이 정도만 하시고요.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일단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재접근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단기 대응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짧게 보셔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어제 오늘 좀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반등 시에는 짧게 단기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락 시에는 본전 매도 또는 수익은 10%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고요.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670
0202 보내신 문자입니다. 신일산업을 매수가 1,740원에 비중 50%, 매도 시점이 알고 싶습니다. 문자 하셨는데요. 신일산업은 오늘 약보합 마감이고요. 1,64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완만하게 올라오다가 1,700원대부터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추세 확인할까요? 네, 신일산업은 적정 주가가 1,300원, 비교값은 1.26, 소폭 고평가되어 있지만 현재 가격과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이탈을 했고 6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기, 단기 모두 상승 추세에는 있지만 6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되는지 그 부분을 좀 중요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보시는 게 추세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일단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는 1,740원대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매수하신 이후에 지금 떨어져서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매도 시점 궁금해하다고 하시네요. 네, 일단 단기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조금 좋지 않고요. 본전에 매도하시거나 손절 10%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는 좋죠. 단기, 중기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좀 부리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최고점이에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봤을 때 저점에서부터 벌써 5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가격적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보이는데요. 과거에 더 높은 그런 구간도 있었습니다만은 흐름 자체가 급격히 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도 이렇게 꺾이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꼭 그런 흐름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최근에 최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또 이 종목은 선풍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계절적인 테마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름을 생각하고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조금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이 주력인 뭔가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매수해서 봄에 매도하는 게 정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매수가 자체가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단기 최고점에 매수한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본전까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종목 자체가 이제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상황에서 지수 흐름이 조금만 좋지 않으면은 단기에 낙폭이 조금 커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히 매수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전에 매도하시거나 손절 10% 하시고 향후의 흐름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정리한 이후에 다시 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매도 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본전의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대응하시라라는 전략까지 챙겨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95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한화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45,550원에 비중 5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한화는요, 2.39% 밀리면서 38,7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한화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은 좀 밀리는 흐름이고요. 최근에도 좀 최저점을 기록을 했어서 바닥권입니다. 자, 먼저 네, 연구원님 알아볼까요? 네, 한화 같은 경우는 일단 적정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359,400원, 비교값은 0.11.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업종 분류는 이제 화학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지주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주사들이 적정 주가 대비는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세가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이제 이 선이 52주 최저가인데 현재 지금 가격이 52주 최저가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기, 단기 모두 지금 하락 추세이고 52주 최저가를 이제 이탈을 하느냐, 지지를 하느냐 이 부분 좀 중요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같이 이런 지주사에 대한 흐름은 적정 주가 확인했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는 중기 하락 추세이고 단기도 역시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최근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고점 이후에 밀리면서
4만 원대도 이탈을 한 상황으로 지금 매수가가 4만 원대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또 걱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대응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추세적인 흐름이 좋을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락하면 손절 5%, 반등하면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흐름 자체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역시 지주사죠. 지주사들의 흐름은 지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 자체가 아주 나쁘다 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매수는 잘 하셨어요. 사실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지수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매수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지수 저점에서만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지수 흐름이 불안하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5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매수는 잘 하셨어요. 길게 보면은 거의 중기 최저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죠. 그런데 이제 매수를 할 때는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수 흐름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급 흐름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크게 가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단기나 중기나 흐름 자체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혹시라도 반등이 나와주면은 수익은 짧게 실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하락하면은 굳이 계속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수 흐름도 불안하고요. 종목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급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했을 경우에는 저점을 깨고 계속 이탈하는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련 갖지 마시고요. 뭐 본전을 굳이 고집하지는 마십시오. 비중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을 홀딩했을 경우에 손실이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긴 흐름을 봤을 때는 하락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5%,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고요. 향후에 지수가 정말 크게 다운됐을 때 그때 접근하면 안정적인 흐름이 가능하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화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이런 지수와 연동돼서 좀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게 현재 흐름도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을 10% 목표가까지 설정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서 가볼게요. 자,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41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0611님이네요. 한국가스공사를 매수가 59,900원의 비중 40%, 유가 상승 관련 전망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한국가스공사는 약보합 마감이고요. 59,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상향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한국가스공사 적정 주가는 132,300원, 비교가 0.45,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국가스공사가 속한 전기 가스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저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고평가된 이제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비교가 1 이하 보이고 있고, 그래서 업종이 좀 전반적으로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이 종목은 올해 이제 2월에 지금 이제 중기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60일선과 121선 그리고 21선 위에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중기 상승 그리고 단기도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상으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오늘장에 좀 소폭 눌렸지만요. 이전에 61,900원까지 터치를 한 상황으로 6만 원대까지 도달했었는데 지금은 좀 살짝 조정받으면서 59,500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70달러를 좀 돌파를 하면서 그 부분도 연관지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관이 앞으로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상방 쪽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유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역시 한국가스공사의 주가 흐름에는 길게 봤을 때는 좋을 것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대응만 하시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5% 이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일 급등 출발을 하면은 본전 이상에서 적당히 매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은 역시 그 가스 수입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그런데 한국의 경기 사이클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한국의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그 가격이 상승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 자체가 이런 공공
공공재 개념의 이런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실적이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게 나올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의 상승은 역시 가격 메리트와 대북 관련 그런 기대감입니다. 가스관 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역시 그 북한과 관련해서 계속 뉴스로 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문제는 매수가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900원이죠. 그러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물론 매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무모한 매매라는 거죠. 그리고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길게 보면은 역시 2016년부터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장기간 상승이 나왔고요.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 상승한 원인이 역시 그 북한 관련한 테마에 엮인 그런 흐름이 강하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 공공재 개념을 가진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런 종목은 적당히 단기 매매 정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가격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고 아무리 주가가 다운되더라도 언젠가는 본전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업이 절대로 망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았을 때는 또 그 가격이라든지 이런 인상을 통해서 충분히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정부 성향이나 경기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수를 이렇게 고점에서 해서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본전이 안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매수가를 감안했을 때는 미련을 갖고 계속 홀딩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매매라는 거죠. 그리고 비중도 작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전에 매도를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5% 정도 짧게 끊어주시고 당분간은 관망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이 정말 크게 받았을 때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했을 때 그때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45,000원대부터 쭉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현재 가격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조정받은 이후에는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땐 더 큰 하락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짧게 좀 대응하시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중기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고 일단 본전 이상에 대한 매도나 손절을 마이너스 5%로 좀 짧게 잡아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유가 흐름까지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요. 끝자리 7737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에이프로젠 제약을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가 4,400원의 비중 100% 손절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또 제약주가 올라왔는데요. 오늘 에이프로젠 제약은 1.07% 빠진 3,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조정을 계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2% 넘게 빠졌거든요. 추세 확인할까요? 네, 에이프로젠 제약 적정주가 1,700원, 비교값 2.18, 약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지만 그래도 제약 업종인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은 뭐 큰 고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제가 이제 네모 박스권 이제 친 부분이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전형적인 어떤 뉴스로 인해서 어떤 뭐 뉴스 그리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반등이 나왔었고 일단 최근의 추세는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61선과 121선이 거의 붙어 있는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21선 밑에서 계속 지금 추세가 흘러내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추세보다는 단기 추세 지금 하락으로 지금 계속 흘러내린다는 거 이 점을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000원대에서 꺾인 이후에 쭉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4,000원대가 이탈이 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하락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4,400원의 비중이 100%나 실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비중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을 계속 홀딩할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손절가를 정해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5% 반등하면 손절을 해주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0% 손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마이너스 15% 정도
정도 그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더 빠지는데 계속 홀딩할 이유가 없습니다. 업종의 흐름이 약하죠. 업종의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빠지는 종목을 계속 홀딩할 상황이 아니고요. 업종의 흐름이 강하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와주는데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는 업종의 흐름이 좀 약합니다. 바이오 업종이 한 번쯤 반등이 나올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빠진다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미련 갖고 홀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비중이 100%입니다. 100% 비중에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을 홀딩하다가 반등이 안 나오면은 굉장히 대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손절가가 오면은 손절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약간 애매했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00원이면 여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61선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셨어야 됩니다. 흐름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121선 이하에서 일단 매수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좀 짧게 해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준도 없었습니다. 손절은 10%가 넘어가면 손절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손절 10% 정도에서 손절을 해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흐름 자체가 좋지 않죠. 그래서 계속 하락하는 종목은 굳이 홀딩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매수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기술적으로 조금 애매한 위치였고요. 그리고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비중 100%를 한 종목에 홀딩한 들어간 것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종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매수를 하고 저점 매수에 최대한 주력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더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짧게 해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반등하면 마이너스 5% 정도의 손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20%의 손절을 하시고 그리고 향후에 다른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 업종에 대한 흐름도 그렇고요. 이 종목 안에서도 좀 안타까운 흐름이기도 한데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상승 시에는 마이너스 5% 그리고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20%에 대한 손절 라인 잡아드렸으니까요.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9051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신라젠을 평단가 72,000원에 비중 7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자, 신라젠도 역시나 제약바이오 업종인데 자, 오늘 신라젠은 2.27% 상승하면서 76,7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급등 이후에 또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추세가 좋아 보이네요. 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 12,300원, 비교가 6.24, 6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데 일단 업종의 특성상 적정 주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종목과 마찬가지로 일단 61선과 121선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지금 21선 밑에서 계속 이제 흘러내리다가 이번 주 들어서 또 반등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단기 추세 그리고 뉴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 추세와 뉴스 위주로 신라젠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흐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72,000원 평단가 좀 낮추시면서 비중이 그렇게 늘어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재 수익을 보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70%의 비중 꽤 크게 들어가셨는데 앞으로의 이 수익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단기 흐름이 괜찮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중기적인 흐름 자체는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이 70%입니다. 절반은 매도를 하시고요. 수익권이기 때문에 절반 매도한 후에 나머지는 본전 매도나 수익 15% 이상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 제약 대형주들이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크게 받은 제약주들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좋지 않죠. 그리고 이 종목도 역시 매수가가 약간 높긴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00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오고 나서 확인하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기적인 흐름 자체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고점을 기록하고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또 반등이 나오다가 그대로 꺾이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바이오가 강하게 갈 때는 거품이 있는 종목이나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나 이런 것들 전혀 개의치 않고 다 상승을 합니다. 거품이 있는 그런 그 폭등하는 그런 테마의 전형적인
그 흐름이죠. 그런데 지금 바이오 자체는 유동성이 빠져나가면서 흐름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상승이 나오더라도 강하게 나오기보다는 단기적인 반등 정도, 그 정도만 노리시는 게 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계속 홀딩하면서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일단 단기에 짧은 수익 정도만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비중을 70%씩 들어가는 건 잘못된 매매라는 거죠. 어쨌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매수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수익권이니까 절반은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만 가지고 대응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본전에 매도하시거나 수익 15%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보지는 마시고요. 단기로만 보시고, 그리고 향후에 흐름을 봐서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비중은 조금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다른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라젠 같은 경우 수익을 보고 계셔서 현재 부근에서 좀 현명하게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단기 추세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 활용하시고, 절반에 대해서는 매도 이후에 절반에 대해서는 본전 또는 수익은 15% 이상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신라젠까지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투자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 좀 제시를 도와드릴 텐데요. 봉추 선생 이강미 전문가님이 제시하시는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봉투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은요, 새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신규 편입했던 대성창투 여전히 보유 중에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장 셀바이오텍이 신규로 편입이 되면서 편입되자마자 2.30%의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오늘은 세 가지 종목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규로 또 다른 종목이 편입이 되면서 세 종목이 포트에 담겨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만 두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세 종목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접근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버스는 지금 지수가 다시 또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도 무난한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계속해서 고점에서 부딪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강하게 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추세적인 수급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기는 어려운 흐름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그런 흐름도 역시 북한과의 관련한 그런 좋은 흐름,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됐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다 시장에 반영이 된 그런 흐름이고요. 정말 그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어려운 수급 흐름입니다. 외부인들의 매수 패턴이 상당한 의미를 준다고 보이는데요.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홀딩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접근을 했는데요. 대성창투는 역시 창투사죠.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창투사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크게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 대북 관련한 그런 뉴스에 가려졌지만 정부 정책 자체가 창투사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뉴스로 반영되면서 한 번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사실 암호화폐 시장 흐름 자체,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그 가격 흐름 자체는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지만 테마주들 전반은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 수익 정도를 짧게 노리는 그런 대응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손절 10% 수익 10% 이 기준대로 그대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요. 41,3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는 37,300원까지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이죠. 그런데 종목 개별 종목들 별로는 그 조정을 충분히 받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바이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시점이고,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업 자체도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정말 그 크게 폭락하는 그런 흐름만 아니면은 이 바이오에서
따라서 그 종목별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을 했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바이오에 대한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셀바이오는 그래서 접근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기준대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난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손절이 오면 손절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볼 생각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주식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는 마시고요. 종목 수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는 마십시오. 지수 흐름 자체가 애매한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수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다운되면 크게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 비중과 종목 수를 조절하면서 적당히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요일장에서 오늘장 신규로 편입된 셀바이오텍 좀 점검을 다시 한번 도와드립니다. 최근에 바이오 업종이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셨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단기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접근하셨다라는 설명입니다. 41,300원의 매수가로 좀 들어갔고요. 오늘장의 종가는 42,250원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 2.30%의 상승이 보이고 있고요. 목표가는 47,500원으로 다시 한번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포트폴리오 점검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이슈와 그리고 시세, 이런 교육까지 이어가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2명이 90%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코인에 대해서 상장 시도 논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자국 통화 가치 급락한 중남미에서도 비트코인이 인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두 가지 소식 오늘도 이슈 점검 도와드릴 텐데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90%, 두 명이 모두 합해서 비중이 90%인 상장 시도 논란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신흥국에서 자본 이탈이 이뤄지면서 중남미 쪽에서도 통화 가치가 꽤 급락을 했는데 이 부분 안에서도 비트코인이 인기를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두 가지 이슈 점검해 주실까요? 네, 먼저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이슈 먼저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전 세계가 거의 유사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통화 가치가 좀 이제 불안정한 그런 국가들이 이제 오히려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이제 대안 통화로 좀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는 이슈이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슈가 좀 최근 특히 요 어제 그리고 그저께까지 좀 굉장히 뜨거운데 일단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어떤 거래소에 어떤 코인인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팝체인이라고 하는 코인인데 만들어진 지 2주가 되었고 또 ICO도 없이 상장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 최초 상장 가격을 거래소에서 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좀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15일에 공개가 됐을 때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그런 토큰이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두 명이 91%를 소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또 코인이었고, 또한 일각에서는 또 소스 코드를 짜깁기 하지 않았냐 이런 논란도 지금 제기가 돼서 현재는 지금 이 상장은 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을 이제 상장하기로 한 그 주관사가 IT 업체도 아니고 어떤 이제 콘텐츠 유통을 하는 기업이고 또 중국과 연관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세한 내용은 그 서울경제 디센터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좀 화면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더스캔이라고 해서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팝체인 캐시라고 해서 봤더니 지금 698 어드레스, 그러니까 지갑이 처음에 18개였다가 지금은 69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코인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트론입니다. 트로닉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 100만 개 넘는 지갑, 그리고 이오스,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오스도 36만 개 넘는 지갑, 아이콘 4만 개 넘는 지갑. 즉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되고 그런 이제 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갑의 개수가 좀 일정 수준은 유지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지금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고, 그래서 최근 이제 신규 코인의 상장 붐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본인이 이용하는 거래소에서 어떤 코인을 상장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도
최소한 이제 이 코인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그리고 다른 거래소에서 또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이런 점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 점검을 또 함께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늘의 좀 시세도 다시 한번 좀 알아볼까 합니다. 비트코인 좀 알아볼까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해외 시세가 약 8,300달러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 뭐 비트코인 캐시 등등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화요일과 마찬가지로 일단 뭐 상승률 상위 코인들을 보면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조금 이제 급등을 했었던 그런 코인들이, 알트코인들이 조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까지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드렸고요. 자, 이어서 지난번에도 알트코인에 대해서 신규 알트코인을 좀 설명을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막 코인 관련된 투자를 관심 있어 하시고 접근하실 분들에게는 좋은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또 어떤 알트코인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트론 코인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트론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이 본사인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발행을 했고, 그 창업자는 이제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채굴형 코인이 아니라 발행형 코인이면서 현재 시가총액은 이제 10위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론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와 같은 그런 엔터테인먼트 이제 플랫폼에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2025년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고, 블록체인 내에서 자유롭게 뭐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또 이제 뭐 오디오 등등을 이제 배포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마치 스팀과 마찬가지로 어떤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스팀 블록체인과 좀 상당히 유사한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더리움에 얹혀 있는 이제 토큰인데 5월 31일에 이제 자체 블록체인을 갖는 메인넷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트론의 특징은 첫 번째, 이제 리플과 마찬가지로 발행량을 재단해서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이 창업자가 굉장히 이제 어떤 활발한 또 마케팅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언어가 자바 랭귀지,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는 IT 쪽에서 뭐 거의 제일 많이 쓰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또 높은 이제 확장성, 즉 D앱을 개발할 수 있을 때 좀 수월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한 이더리움 대비 약 400배 정도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뭐 현재는 가격이 약 70원에서 8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작년에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2원부터 이제 뭐 7원대까지 이제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제 1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이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5월 31일에 메인넷 런칭이 되고, 즉 자체 블록체인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성공을 한다면은 6월 21일부터는 그 메인넷에 얹혀서 자체적인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제 구동이 될 거고, 또한 트론 슈퍼 대표 선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슈퍼 대표가 뭐냐? 트론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의 어떤 적합성이라든지 블록체인을 만드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21개의 어떤 단체를 선정을 하는데, 이 단체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트론을 또 많이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를 앞두고 또 이제 어떤 매수세가 좀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월 31일, 6월 21일, 그리고 6월 26일 이렇게 좀 중요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창업자인 이 저스틴 선, 트위터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통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분의 SNS 추가를 해가지고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트론 말씀드렸고, 다음 주는 이제 목요일에 다시 이제 스톰이라고 하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트론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또 설명을 도와주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서도 스톰코인을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이런 신규 알트코인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저희 코인 돋보기 시간 안에서 이렇게 만나보시면서 선별적으로 잘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저녁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항상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정우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